네, 오늘은 비교급을 이용한 구문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늘 그 착각을 일으키고 헷갈리고 그 원리를 잘 알지 못하고 독해할 때 좀 뭔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인 no more than, no less than, not more than, not less than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 한 번으로 해서 더 이상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혹시 잊어버리게 되면 다시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수업 이후에는 절대로 헷갈리지 않을 것임을 자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르게 배운 A is no more B than C is D에서 그건 또 도대체 무슨 구문인가,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통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잠깐 슬판 보실까요? 제가 이제 잠깐 미리 적어놨는데 no more than, no less than 이렇게 나오죠. 우리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것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인가 시험 범위가 형용사의 비교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용사의 비교편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판서해 주신 부분이 딱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의어고 외워라.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 고래가 뭐 물고기가 아닌 것은 뭐 말이 뭐 물고기가 아닌 뭐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집에 가서 너무너무 참 기이하게 생각을 했어요. 참으로 이상하다. 응? 있잖아요. 이거를 왜 외워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무슨 기호가 아니잖아요. 이것만 봐서는 이게 뭔지 도저히 모르겠는 이상한 암호, 기호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언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어인데 이게 왜 다시 이 뜻인 거를 우리가 다시 왜 외워야 되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기에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 모르는 단어 있어 없어요? 다 알죠. 근데 이거를 왜 아예 모른다고 치고 이 뜻을 새로 외워야 되냐고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응? 이거 자체가 뜻인데 그냥 이거 그냥 해석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뭐보다 더 많은 게 없어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뜻 해석하면 되는데 우리는 왜 no more than은 해석할 생각을 안 할까요? 왜 no more than은 그냥 무조건 only 이게 마치 아무런 뜻도 없는 것이냐 우리는 왜 이렇게 외워야 되느냐고요. 그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나의 이제 머리를 이제 자탄하는 거 있죠. 이걸 연락에 이제 막 외웠거든요. 외우는데 막 헷갈리더라고요. 너무 헷갈리니까 옛날에 제가 막 공부했던 이상한 방식이 있습니다. 맞아. not, not. 그러니까 동의어는 at 말해. 그리고 우리말 기껏해야 말했어요. not, at, 기껏해야 맞아. 다 트가 들어가.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 not, at 여기도 t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게 좀 이상하죠. 되게 웃긴 거는 어쨌든 간에 악정고투해서 외웠어요. 머리도 나쁜데 막 암기했어요. 그러나 이 암기한 게요. 한 일주일이나 는 가죠. 그럼 한 달 이후에 되면 또 모르죠.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는 것의 폐해 이런 거를 참 그때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더더욱 웃기는 거는 세 번째입니다. 여기 no more than이 only라고 가르쳐줬죠. 모든 책에서 선생님들이. 근데 여기 no more than이 나오죠. 근데 얘는 또 다른 거래요. 얘는 또 이게 아니래요. 단지가 아니래요. A가 B 아닌 것은 C가 D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래요 또. 그런데 여기는 영어엔 또 not이 없거든요. 근데 또 A가 B 아닌 것은 C가 D 아닌 거랑 마찬가지다. 이 또 이렇게 하래요. 왜요? 법칙이래요. 이런 법칙이래요. 뭐 고래 공식인가? 뭐 고래 법칙이래. 막 이게 법칙이래요. 공식이래요. 한번 미칠 것 같더라고. 막 뒤질 것 같더라고.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나 지금? 응? 그만 화가 나더라고요. 막. 나중에 대학 올라가서 이렇게 막 공부를 나름대로 했는데 전혀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전혀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의역해서 우리말로 맞긴 맞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자기가 배우고도
응용이 안 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발상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발상으로 공부하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 제발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방식은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네가 하는 방법론만 옳다 그러니? 그 차원이 아니고요. 뭐를 다가가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고 다른 게 뭐 내가 하는 방법이고 그 차원이 아니고요. 이런 방식은 우리가 공부해놓고도 공부한 거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라고요. 안 좋은 방식이라고요. 그걸 왜 또 하나의 방식이라고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정통파적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1920년대부터 쫙 내려온. 그리고 더 이상 말 안 하고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십시오. 알겠죠? 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부터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not부터 할까요? not부터. 자, he has. 우리가 전혀 외울 필요가 없는 공부 방식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He has not more than $10 이랬습니다. 해석해봐 그랬어요.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 not more than이 뭐더라? not more than이? 아, not more than이. 자, 제가 써놨죠. 가장 최고라도. 아, 맞아. 기껏해도 이런 거 있지.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그는 $10보다 더 많지 않게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 왜 써있는 대로 안 하십니까? 왜 not more than이 뭐더라? 왜 이러냐고요. 이게 언어입니다. 언어. 이 자체가 뜻이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이런 거는 외우는 겁니다. 이런 거는. 언어가 아닌 거. 예를 들면요. 여러분 그 카노사의 굴욕 이런 사건 아십니까? 카노사의 굴욕? 중세시대는 이 종교, 성의 문제, 이런 이 종교 문제, 종교에서 캡이 교황이었죠. 교황. 그렇죠? 그리고 속세. 이 속세에서의 왕은 황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인 캡과 그 육적 이런 캡이 이 둘로 나눠져 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둘은 서로의 권력, 권위를 두고 아주 신경전이 강했었죠. 누가 더 세냐라는 거죠. 그래서 교황권과 황제권이 권한이 자꾸 이렇게 맞부딪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럴 때 실제로 교황권이 더 세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그래서 황제가 교황 앞에서 완전히 쪼다가 된. 그것이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교황한테 개겼습니다. 네가 뭐냐 이거죠. 그러자 교황이 황제를 파문해버렸어요. 파문시켜버렸어요. 그냥.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황제 취급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황제가. 그래서 그 황제가 교황이 거처하는 그곳으로 가가지고요. 밤새도록 용서를 빌었습니다. 너무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밤새도록. 근데 교황이 용서를 안 해줬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계속 꽁꽁 언 상태에서 계속 용서를 빌고 서 있었던 거예요, 황제가. 그러자 교황이 야, 파문을 거둬들인다. 한번 본때를 보여줬으면 됐지. 이랬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황제가. 그랬던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황은요, 그레고리 7세였습니다. 그레고리 7세. 황제는요, 하인리히 4세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 제가 외우고 있을까요? 천재내서? 아니죠. 무지하게 머리 나쁜데, 암기력 없는데. 어떻게 외웠을까요? 저는 그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 이 교황이 나중에 파문을 거둬들였죠. 아침에. 그래. 그래서 그래. 그레고리. 이겼죠. 럭키 세븐, 7세. 이 사람이 이긴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숫자 중에 럭키 세븐, 7세. 그 다음에 그 황제는 하인처럼 빌었죠. 그래서 하인리, 그 다음에 죽을 사자. 그래서 하인리 4세.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마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세계사 공부하시는 분 있으면 이렇게 외우세요. 알았죠? 이건 결국은요. 이 교황이나 이 황제의 이름 외우는 거는요. 어떤 뜻,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름에 무슨 그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슨 연상법 이렇게 해서 외워도 괜찮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근데요, 이거랑 얘랑은 다른 거죠. 얘는요, not more than. 자, 이걸 어떻게 외울까? 남몰라 뭐 이렇게 외울까? 남몰라 남보단 잘해 뭐 이렇게 해서 외울까? 남보단 기껏해야 이렇게 외울까? 이건 무식한 공부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걸 되게 재밌어 하는가 봅니다. 많은 그 학생들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중위권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도 좀 수준 있게 해. 아주 수준 있게. 이걸 해석을 하세요. 이거는요, 이거랑 다른 거라니까. 이거는 이 자체가 뜻이에요, 제발. 이 자체는 아무 뜻도 없는 것이냥 생각하고 외우려고 좀 하지 마시라니까. 이게 뜻이에요, 이게. 10달러. 보다 더 많을 게 아니야. 더 많은 게 아니야라고요. 이게 부정어잖아요. 그렇죠? 그럼 10달러보다 더 많은 게 아니니까 뭐예요? 10달러? 보다 더 많은 거, 초과가 되는 게 아니니까 뭐냐고요. 이하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좀 약간, 뭐, 더 하는 게 아니고 막, 그러면요, not을 빼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not 비교급 된이 있으면요, not을 빼보라고요. 그럼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10달러보다 더 많지요. 더 많은 돈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not이 들어가면 더 많은 것에 반대니까 이하잖아요.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not 비교급 된이 있는 것은 공부하지 마라가 저의 가르침입니다. 따르세요. not 비교급 된이 있는 것은 공부하지 마라. 알았죠? 어떻게 해요, 선생님? 해석해라. 언뜻 안 들어와? 그럼 not은 먼저 지워봐. 금방 돼. 그 10달러보다 더 많은 거죠. 더 많은 거니까 초과예요, 초과. 그죠? 네. 그거의 부정이니까 뭐예요? 이하라고, 이하. 그러니까 얘는 얼마 가지고 있나요? 자, 이제 얘는 얼마 가지고 있나요? 10달러 이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not을 써서 이렇게 쓰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정확히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 얼마일까요? 10달러 이하요. 그러니까 10달러, 9달러, 8달러, 7달러, 6달러, 5달러 이렇게 쭉 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적어도 뭐까지는 알 수 있어요? 얘는 제일 많아봤댔자 10달러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이게. 10달러 이하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제일 많아봤댔자 10달러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기껏해도 최고로 많아도 이렇게 제가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책들도 그렇게 써 있고요. 아시겠습니까? 공부하지 마세요. 저 고등학교 때처럼 막 기껏해 막 이러면서 외우지 말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했나요? 그러면 요거를 또 비교 구문을 해볼까요? 자, he is 자, taller 맨날 뭐만 하지 말고 뭐 이거 하지 말고 taller than 미숙. 그는 미숙이보다 키가 더 크지요. 근데 not이 들어가면 뭐예요? 더 큰 거에 반대니까 뭐예요? 키가? 얘는 똑같은 거예요. 이하죠, 이하. 더 큰 거에 반대니까 뭐냐고요? 같거나 작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 쓰는 사람은 얘가 미숙이랑 키를 비교했을 때 정확히 뭐다라고는 모르지만 무엇까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얘랑 비교했을 때 키가 얘 이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고 미숙이가 이렇게 있으면 알았죠? 얘 키는요. 얘랑 이렇다고요. 정확히는 몰라요. 더 큰 거가 아닌 거니까 이거 이하라고요. 그러므로 아까 공부한 것처럼 그는 미숙이보다 키가 기껏해도 같을 걸 아마 최고로 커도 같을 걸 이런 뜻입니다. 최고래 봤자 같은 걸 이런 뜻입니다.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하다, 이하. 됐나요? 네. 그렇죠.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모르겠다고요? 그럼 이거 지우세요. 그럼 더 큰 거죠? 더 큰 거요. 자, 부정이야. 그것도 모르면 이거 초딩이도 아니죠. 더 큰 거에 반대도 몰라요? 같거나 작은 거잖아요. 됐나요? 네. 자, 이것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노는요? 와, 노 들어가면 더 쉬워요. 더 쉬워요.
왜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그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무슨 뭐 장동건 뭐 이런 사람이에요. 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미숙이가 있어요. 미숙이가. 미숙이가 있어요. 여러분, 요게 무슨 부분이죠? 톨러한 부분이죠. 그죠? 그쵸? 자, 요 부분이 이 사람과 이 차이점, 얘보다 더 톨러한 부분이죠. 됐습니까? 그런데요, 이 앞에 노 붙였죠. 낫이 아니에요. 노예요. 노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노가 무슨 뜻인지 I have no book. 중1한테 물어보세요. 초등학교한테 물어보세요. I have no book. 책이 없다 뜻입니다. no 뭐 쓰면요? 뭐가 없다 뜻이에요. 됐나요? 그럼 여러분, 톨로한 게 없다고 그랬죠. 그럼 무슨 뜻이게요? 톨로한 이 부분이 없다고요. 부정이 아니에요. 아니다가 아니에요. 더 큰 게 아니다는 낫이에요. 톨로할 게 없어. 우리말이랑 똑같아요. 걔 미숙이보다 더 클 것도 없어. 큰 부분이 없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결국? 같다 뜻이죠. 이게 없다고요. 없어요. 없다 뜻이라고요. 알았는데? 이렇게 됐어요. 없다라고요. 그러므로 노 비교급 대는요. 더 쉬워요. 한마디로 똑같다 뜻입니다. 키가 똑같다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면 no less 톨이면요. 어차피 같은 뜻이라니까요. 더 작을 부분이 없어. 같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겠나요? 노 비교급 때는 같다는 뜻이에요. 더 쉽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독해를 할 때 빨리빨리 해야 돼요. 막 이게 어법 시험 문제도 아니에요. 막 어떤 글 속에 독해 지문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노 비교급 때 나와요. 그럼 뭐야? 얘는 얘랑 키가 똑같아. 하고 탁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도 뭘까요? 얘 얼마가 주세요? 바로 물어볼게요. 얘 얼마가 주세요? 10달러예요. 알겠죠? 딱 10달러인 거예요. 딱 10달러. 더 많은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 비교급 때 나오면 뭐라고? 이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10달러 가지고 있다. 이해하셨나요? 다 됐죠?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을 거예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 하기 전에 잠깐만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not 비교급 되는 뭐라는 거예요? not 비교급 되는.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죠. not을 지워보세요. 그렇죠? 그럼 해석하세요. 그럼 그거의 부정문이라고요. 됐나요? 그런데 no 비교급 되는 더 공부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딱 이거 이런 뜻이라고요. 딱 이거. 됐죠?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을 no를 쓰는 사람은요. 얘가 얼마가 주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까 not을 쓰는 사람은 정확히 몰랐죠. 얼마 이하라는 것만 알죠. 근데 no 쓰면요. 얘 얼마가 주세요? 10달러. 자, 얘는 키가 어때요? 얘랑 똑같아. 얘랑 비교해서. 알겠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공부할 게 뭐냐면 어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 해석해 보세요. 그는 10달러보다 더 많을 게 없어. 야, 걔 10달러보다 더 많을 것도 없어. 더 많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딱 10달러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문장을 쓰는 사람은 이 10달러가 어떤 금액이라는 것이죠? 야, 걔 10달러보다 더 많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되게 하찮은 금액이라는 거죠. 하찮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말투가.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그는 미숙이보다 키가 더 클 것도 없어. 야, 걔 미숙이보다 더 클 것도 없어. 딱 걔야. 더 클 것도 없어. 그러니까 미숙이 어떤 키가 어떤 애 같아요? 야, 걔 미숙이보다 키가 더 클 것도 없어. 딱 미숙이야. 더 클 것도 없어. 작은 애죠. 키가 작은 애예요. 그러니까 이 하찮은 거예요. 뒤에 쓸 때는. 그러니까 노 비교급 대인데 여기 이렇게 우등 비교 나오잖아요. 우등 비교. 더 많다, 더 넓다, 더 크다 뭐 이런 거 나오면 뒤가 하찮은 거 나와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도 해석하면 돼요. 자, 이 작은 금액, 이 하찮은 금액보다도 나을 게 없다고요. 많을 게 없다고. 이 키 조그만 애보다도 더 클 것도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것입니다. He is no better than일까요? less than일까요? 해놓고
beggar 이렇게 나왔어요. beggar. 이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전에 EBS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뭐가 맞을까요? 얘는 거지죠. 하찮은 존재죠. 그럼 뭐라고요? better라고요, 답이. 왜요? 선생님, better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얘가 좋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후진해보다도 나을 게 없다고요.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후진해보다도 나은 게 없다고. 이해하시나요? 예. 네. 그렇죠. 그냥 걔는 거지보다 나을 게 없다고요. 여러분, 레스는요, 못한 거죠. 여러분, 여기다가 레스 집어넣었어요. 말이 되나? 야, 그는 거지보다도 못할 게 없어. 거지만큼이나, 거지보다 못할 게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거지보다 나을 게 없다 이래야지 말이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better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 그럼 뒤에가 대단한 존재 나오면 어떻게 해요? His, no, better나 뭐예요? 아니면 less예요? 라고 then 나온 다음에 prince, 뭐 왕자, 뭐 무슨 뭐 또는 무슨 뭐 president, 대통령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번엔 거꾸로 뭘 것 같아요? 대통령보다 better 쓸 것 같아요? 야, 걔는 말이야 왕자보다 나을 것도 없어. 딱 왕자밖에 안 돼.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죠. 레스가 나와야죠. 이렇게 대단한 놈, 대단한 존재 나오잖아요. 대단한 존재. 이 왕자보다도 못할 게 없다고요. 아유, 근데 이거는요, 내가 이렇게 목청 높여서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말에도 이렇게 쓰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도요. 근데 이상하게 영어를 얘기하면요, 어려워, 헷갈려, 막 이래요. 우리도 늘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써요? 야, 쟤 딱 거지랑 같아. 이럴 때 뭐라고 써요? 진짜 거지만도 못한다며. 거지보다 나을 것도 없어. 이러죠? 이제 거지보다 못할 게 없어. 이러나요? 거지보다 나을 것도 없어. 이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이랑 비교할 때는요. 와, 걔 말이야, 막 경호원이 막 몰려다니고 말이야. 와, 경호원이 막 따라다니고 말이야. 야, 걔 대통령보다도 못할 게 없어. 이러죠? 대통령보다 나을 것도 없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광분을 하면서 해야 되죠? 그냥 우리 늘 쓰는 말인데. 왜 이러는 줄 아십니까? 애들이 영문법 공부다, 영어 공부다 그러면 그게 무슨 굉장히 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언어인데. 그냥 언어인데.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노 비교급 된 하면 뭐라고요? 얘는 딱 얘다 이렇게 쓴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better, taller, more 이렇게 이런 우등 비교가 나오면 뒤에 게 후진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왜? 언어상 이 후진해보다도 나을 게 없다고. 그래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less가 나온다. less beautiful, less 뭐 tall 이렇게 여기 열등 비교 나오면 여긴 대단한 존재 나온다고요. 왜? 이 대단한 애보다도 떨어질 게 없다고요. 못할 게 없다고. 그래서 no less 때는 뭐예요? 만큼이나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no less 때는 그래서 만큼이나라고 하는 거라고요. 됐나요? 그리고 no more 때는 뭐예요? only, 단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됐나요? 다시 합니다. no 비교급 때는 뒤에 못 쓰면 딱 이거란 뜻은 똑같아요. 알았죠? 근데 뉘앙스가 다르다고. 뉘앙스가. no 비교급 때에서 이게 우등 비교, more, larger, bigger 막 이렇게 나오면 이게 하찮은 게 나오고요. 알았나요? 그리고 less가 나오면 less beautiful, less 뭐 tall 이렇게 또는 less than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대단한 게 나온다. 그래서 만큼이나 야 이것씩이나 돼 이런다고요. 이거보다 못할 게 없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대단함보다 떨어질 게 없다 이거거든요. 됐나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한 거 4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그다음에 이 책에 써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해한다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외운 게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때 다시 생각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어떤 방법이에요? 해석하면 됩니다. 해석하면 뭐보다 나을 게 없어. 아 맞아. 그러니까 딱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뜻이지. 이렇게 그때 해석하면 됩니다. not 비교급 때는 뭐예요? 공부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아예 처음부터. not을 지워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거의 반대말이니까. 자, 오늘 2-3번 계속 연속해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관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공부한 게 뭐냐면 두 번째로 공부할 것이 뭐냐면 A is 여기 비춰주셔야 되는데 나오나요 지금? 지금 이 공부하는데 여기를 안 비춰주면 돼요. A is no more B than C is D라고요. 이게 뭘까요 지금? 잘 보십시오. no more than이 여기 나왔어요. 그렇죠? 같은 거예요. 그러나 얘랑은 자꾸 다른 것으로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아니라고요. 똑같은 거라고요. 그럼 뭐만 차이점이 있냐면 여기 보십시오. 이제 여기 보십시오. He has no more than $10 이랬죠. 이거랑 자 거기 제가 써놓은 거 보세요. He is no more a teacher than I am God. 이런 문장과의 차이점은 얘는 지금 얘랑 이게 자 다시 한번 다른 문장 쓸게요. 자, he is no taller than 미숙. 자, 이 문장으로 해서 차이점 알아봅시다. no 비교급 된 이렇게 붙여 쓴 거랑 no more than이라고 약간 떨어진 거의 차이점은요. 여기 앞에는 he랑 미숙이랑 이렇게 미숙이라는 애 하나랑 비교한 거죠. 그럼 여기는요. he is a teacher라는 문장이랑 I am God이라는 문장이랑 비교한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얘는 명사랑 비교한 거고요. 얘는 문장이랑 비교한 거라고요. 딱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는요, 왜 no more than을 한꺼번에 안 쓰고 여기다가 쓰죠? He's a teacher, no more than 이렇게 쓰죠. 왜 이렇게 쓸까요? 여기서도 괜찮아요. He's a teacher, no more than I am God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비동사하고 보어가 나올 때 이 부정 구문은 보어보다 좀 더 먼저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썼을 뿐이에요. 개념적으로는 여기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까 no 비교급 단이 뭐라 그랬어요? 얘는 딱 얘랑 마찬가지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뭐야? 좀 하찮은 거, 후진 거 나오는 거죠. 키 작은 애죠. 여기 보십시오. 그가 선생이다라는 문장은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그가 선생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문장이랑 딱 똑같은 거라고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가 선생이다라는 문장은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여러분 이거 어때요? 하찮은 얘기죠.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바보 같은 얘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긴 이렇게 늘 노 비교급 단에서 우등 비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된 뒤에는 늘 후진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후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얘기보다 그가 선생님이다 라는 이 문장이 더 나을 것도 없다고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왜 쓴 것 같습니까? 도대체 이런 말투를 왜 쓴 것 같아요? 이 문장 쓴 사람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앞부분에 이거 있죠. 그는 전혀 선생이 아니야. 그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야, 걔가 무슨 선생이야? 걔 선생도 아니야. 이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He is not a teacher 쓰면 되죠. 심하게 쓰면 He is never a teacher 쓰면 되죠. 막 더 심하게 쓰면 He is never fucking teacher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비아냥거를 쓰고 싶으면 야, 걔가 선생이다라는 이 얘기는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문장과 똑같은 얘기야. 이런 얘기보다 나을 것도 없는 얘기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걔는 말이야. 미숙이보다 너 더 키 클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only, 단지, 딱 얘만 하다.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얘는 명사끼리 비교한 거고 얘는 문장과 문장끼리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일본의 옛날에 1920년대 학자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 나름대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그가 선생이 아닌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라. 왜요? 법칙이다. 여기 낫이 없는데요? 낫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해라. 그래서 여기 부정문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애들이. 여기 부정문이 안 되는 거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죠. 여기는 무슨 말만 나오면 돼요? 얼토당토 하는 얘기. 아주 미친놈이 하는 말만 나오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정문이 나와도 돼요. My daughter is not my daughter. 내 딸은 내 딸이 아니야. 뭐 이런 아주 엉터리 같은 얘기만 나오면 되는 거지. 부정문이 안 나오고 긍정문만 나온다는 법칙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식의 그 설명 때문에 애들이 오해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독해할 때요. 이 뒤가 모르는 단어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도 여기 뒤가요. 막 이렇게 나왔어요. 막 otorhinolaryngologist 막 이렇게 나왔어요. 막 drinks his own blood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이비인후과 의사인데요. 이비인후과 의사. 네. otorhinolaryngologist 유금절에 스트레스 있습니다. 네. 그 모르죠? 그 모르면 근데도 막 이거 법칙대로 외운 애는 A가 B 아닌 것은 C가 D 아닌 거. 그런데 이게 몰라. 나는 어휘가 딸려서 안 돼. 맨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무슨 말 나와요? 여기는 어차피 하찮은 얘기 나와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앞에 있어요. 그는 선생님 아니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독해할 때 뭐 is no more 뭐 어쩌고 된 이렇게 나오면 이것만 해석하고 넘어가도 괜찮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알아둘 것은 어법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 꼭 이런 거 나옵니다. I am got이냐 I am not got이냐 이렇게 나와요. 알았죠? 그때 여러분은 뭘 보면 돼요? 긍정문이 답이야. 이런 거 아니고 이 문장 중에 얼토당토 하는 얘기, 병신 같은 얘기 그걸 답으로 쓰면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들에서 자주 보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보세요. A whale is no more a fish than a horse is a fish. 여기 안 써도 되고 써도 괜찮죠? 이럴 때 여러분은 뭐만 되면 돼요? 고래는 절대로 물고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도 어떤 사람이 쓴 거예요? 고래는 있잖아요. 포유류죠. 매멀이죠. 매멀. 근데 자꾸 물고기라고 자꾸 사람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난 거죠. 그러니까 고래는 절대로 물고기가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자꾸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비아냥거려서 말이 물고기다라는 이 문장보다 고래가 물고기다라는 이 문장 있죠. 고래가 물고기라는 문장이 더 날 것도 없어. 똑같은 얘기야. No more than. 고래가 물고기다라는 말이 물고기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됐나요? 그러니까 우린 뭐만 알면 된다고요? 뒤는 늘 웃기는 얘기, 하찮은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얼토당토하는 얘기, 알겠어요? 바보 같은 얘기. 이게 여기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비유하려고 쓴 거니까. 그래서 책 보십시오. 책 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B번 A is no more B than C is D에서 no more than을 박수 쳐놨잖아요. 그럼 우리가 위에 A에서 공부한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A is B는 단지 C is D인 것과 똑같은 말이다. 이런 문장이라고요. 그래서 A is B라는 문장, 문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쓴 거라고. 그래서 C is D라는 엉터리 문장을 예를 들어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가 선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다. 이게 쓴 거라고요. 그래서 괄호치고 제가 쓴 말 있죠. 그 정도로 그가 선생이란 말은 틀린 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C is D 자리에는 늘 황당하고 어리석고 엉터리고 하찮은 문장이 나와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하나도 모른 채로 뭐가 뭐 아닌 것은 뭐가 뭐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공식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유치한 방식이며 우리의 방식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그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방식이며 그 일본 방식에서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공부한 노멀덴이 단지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을 이렇게 알아서 응용해서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해지지 않다. 지혜롭지 않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고 제가 얘기하려던 그 포인트들을 잘 집어서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정작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He has no more than이냐 less than이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리고요, $1,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았죠?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No more than은 only죠. 이것보다 많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 하찮은 금액 나오면 no more than이라고 그랬죠. no less than은 뭐죠? 이것보다 못할 게 없어. 와, 이거만큼이나 돼.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금액이 나오면 그러면 no less than이 답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000는 여러분 생각할 때 뭡니까? 대단한 금액입니까? 하찮은 금액입니까? 일단 여러분 중에서 난 저거 하찮은 금액으로 볼래. 답은 뭐야? 어떤 사람은 야, $1,000 대단한 거지. 답은 less로 할래. 이렇게 갈릴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사고하게 된다고요. 시험 문제 정작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문장만 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시험 문제는 오히려 수능 문제는 이렇게 지문 속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본문이 있잖아요. 이 본문 속에서 흐름상 이 글쓴이가 $1,000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봐야 시험 문제 맞출 수 있게 그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이해하십니까? 수능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1,000를 그런 갖고 있어 이랬는데 만약에 이 흐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누가 그럴까요? 이건희 회장과 그랬어요. 또 누가 있나요? 돈이 많으신 분이 누가 있죠?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님과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과 유호석과 셋이 만나서 거대한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무너뜨릴 만한 IT 회사를 창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5천억을 들고 왔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4천억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유호석이라는 사람은 $1,000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 속에서 $1,000는 뭐죠? 완전 하찮은 금액이죠. 애들 장난이죠. 그럴 땐 답이 뭐죠? 뭐죠? 그렇죠. 뭐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문맥이 중요하게 시험 문제 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뜻만 알아도 풀 수 없게 된다고요. 문맥을 알아서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만약 이런 상황이면 뭡니까? 이런 상황이면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야 이거 내가 바빠서 너네 밥을 못 차려주는구나. 저 여기 옆에 가서 떡볶이 좀 사 먹으라. 돈을 줬습니다. 근데 딱 봤더니 그게 $1,000였습니다. $1,000니까 100만 원이죠. 120만 원이죠. 그럼 여러분 이 문맥에서는 지금 그가 엄마한테 받은 돈 가지고 있는데 그 돈 $1,000는 어떤 돈이죠? 떡볶이 사 먹으라고 준 돈인데 $1,000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엄청난 금액이죠. 떡볶이 사 먹으라. 그래서 120만 원 줬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는 굉장한 금액이죠. 그러므로 답은 레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1,000만큼이나 가지고 있다고 지금. 됐나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문맥을 통해서 문제를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좀 대비하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A is no more B than C is D 라는 것도 아까 얘기를 충분히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독해할 때도 중요하고 시험 어법에도 중요한 구문에도 중요한 그 비교에 있어서의 몇 가지 이야기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안 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과 또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대한 어떤 그 피드백 부분을 다음 시간 문제 풀이하면서 또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요 복습을 여러분 미리 풀어와도 되고 안 풀어도 돼요. 네. 알겠습니까? 예습을 별로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랑 같이 따라만 하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